안녕하십니까. 석간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0일 토요일로 국내 증시가 휴장입니다. 따라서 어제 2026년 1월 9일 금요일 마감 기준 시황과 주요 이슈들을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4,586.32로 0.75%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947.92로 0.41%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 기대감과 함께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섹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어제 시장 흐름을 되짚어보고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을 맞아 한 주간의 시장 흐름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제 장마감 기준으로 코스피가 4,586선을 유지하며 상승 마감했는데 이번 주 전체적인 흐름은 어땠나요? 네,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지수가 탄탄하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코스피가 4,586.32까지 올라간 것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됐다는 신호로 볼 수 있고요. 미국 증시의 강세와 트럼프 정책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제 1월 9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4,586.32로 0.75% 상승했고, 코스닥은 947.92로 0.41% 올랐습니다. 박 교수님, 이날 시장을 주도한 섹터는 어디였나요? 어제 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인 건 자동차와 방산, 그리고 조선 섹터였습니다. 현대차가 무려 7.49%나 급등하며 36만 6천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현대차 CEO와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나온 결과입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특정 기업 CEO를 만나고 칭찬하면 해당 기업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효과가 정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군요. 현대차 외에 다른 주목할 종목들도 있었나요? 네,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27.53% 급등하며 76,900원을 기록했고, 삼성중공업도 8.73% 올라 28,650원에 마감했습니다. 한화오션 역시 3.62% 상승했고요. 이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방산과 조선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입니다. 특히 한화 시스템의 경우 한 달 새 45% 이상 급등했는데 JP모건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경고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45% 상승이면 정말 가파른 상승세인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약세를 보인 종목들도 있었나요? 반도체 섹터가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1.59% 하락하며 74만 4천 원을 기록했고, 한미반도체는 5.06% 급락하며 17만 6,300원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0.14% 소폭 상승하며 13만 9천 원을 유지했는데요. 이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섹터별로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특히 현대차의 급등이 눈에 띕니다.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나요? 네, 트럼프 당선인은 현대차 CEO와의 만남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내 투자 계획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시장은 이를 향후 현대차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인텔 CEO를 만난 후에도 인텔 주가가 11% 급등하는 등 이른바 트럼프 미팅 효과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텔도 11% 급등했다고요?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패턴으로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지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매우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지원 의사를 밝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 즉각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단기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불러일으킵니다. 다만 이러한 급등이 펀더멘털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테마성 상승인지는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한화 시스템처럼 단기간에 과도하게 오른 종목들은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방산주 얘기가 나왔으니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하나 시스템이 27% 넘게 급등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상승일까요? 한화 시스템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과열 국면에 진입했다고 봐야 합니다.
JP모건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방산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이 크게 늘었고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도 방산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단기 투자자들은 고점 매수를 경계해야 합니다. 조선 섹터도 강세였는데 삼성중공업이 8.73% 올랐습니다. 조선업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조선업은 현재 슈퍼 사이클 초입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친환경 선박과 LNG 운반선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는 수주 잔고가 역대 최고 수준이고 향후 2, 3년간 실적 가시성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만 조선업은 경기 민감도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둔화 시 수주 감소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반도체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1.59% 하락했고 한미반도체는 5.06% 급락했는데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건가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AI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강하지만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와 일부 파운드리 부문에서 수요 둔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HBM 고대역 폭 메모리 수요는 견조하지만 일반 디램과 낸드 가격이 예상보다 약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소폭이나마 상승했네요.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삼성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워낙 다각화되어 있어서 반도체 부문의 약세를 다른 사업부가 일부 상쇄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최근 파운드리 사업 강화와 AI 반도체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장기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아 업황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한미반도체 급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인데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설비 투자 계획이 일부 조정되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데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향 수출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주가 하락 요인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AI 반도체 생산 확대에 따른 후공정 장비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현재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상황은 어떤가요? 엔비디아, TSMC 같은 기업들 말입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0.1% 소폭 하락하며 184.8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CES 2026에서 차세대 GPU를 공개하며 기술력을 과시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과 경쟁 심화 우려로 주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TSMC는 1.77% 상승하며 323.63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애플과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들의 주문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환율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57.8로 0.53% 상승했는데요.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넘어서면서 원화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첫째,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시장 예상보다 느릴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 정책과 관세 강화 가능성이 신흥국 통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450원대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수출 기업들에게는 유리하겠네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환차익을 가져다 줍니다. 실제로 현대차, 삼성전자 같은 대형 수출 기업들은 환율 상승으로 실적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자재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해외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원화 약세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1,45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제 지표와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요. 만약 미국 인플레이션이 재차 상승하거나 고용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더 지연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면 달러 약세로 전환될 수 있고요. 금리 관련해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살펴볼까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17%로 0.29% 하락했습니다.
이는 채권 시장에서 장기 금리 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됐다는 신호인데요. 최근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약했던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4%를 넘는 수준이어서 금리 부담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VAX 지수는 14.49로 6.21% 하락했는데 이는 시장 변동성이 낮아지고 투자 심리가 안정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S&P 500 지수가 6,966.28로 0.65%, 나스닥은 23,671.35로 0.81%, 다우는 49,504.07로 0.48% 각각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0.81% 상승하며 23,000선을 넘어섰는데요. 이는 CES 2026에서 공개된 AI 신기술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테슬라가 2.11% 급등하며 445.01달러를 기록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테슬라 상승 배경은 무엇인가요? 테슬라는 최근 CES에서 자율주행 기술 발전상을 공개했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인과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규제 완화와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서 테슬라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어땠나요? 애플은 0.13% 소폭 상승하며 259.3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최근 AI 기능을 강화한 신제품 출시를 예고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다만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이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화웨이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어 이 부분이 향후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합니다. 인텔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트럼프 만남 이후 11% 급등했다고 하셨는데요. 네, 인텔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 이후 주가가 11% 급등했습니다. 트럼프는 인텔에 대해 미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는데요. 특히 인텔의 미국 내 파운드리 공장 건설 계획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인텔이 향후 CFP법에 따른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최근 몇 년간 실적이 좋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에서 TSMC와 삼성전자에 뒤처져 있고 CPU 시장에서도 AMD에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재무 상황도 좋지 않아서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을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가 급등은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정책 기대감에 따른 테마성 상승으로 봐야 합니다. 실제로 인텔이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고 실적을 개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주요 뉴스 중에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의 자율주행 정면 승부 기사가 눈에 띄는데요.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이번 CES 2026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서로 다른 방향의 자율주행 전략을 제시하면서 업계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머스크는 테슬라의 독자적인 자율주행 시스템인 FSD 풀셀프 드라이빙을 강조하며 범용 플랫폼보다 독자 생태계가 우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젠슨 황의 입장은 다른가요? 네,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범용 자율주행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자동차 제조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산업 전체의 발전을 가속화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메르세데스 벤츠, 볼보, BYD 등 여러 제조사들이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두 접근 방식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테슬라의 독자 생태계 방식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통합해 최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성공한 것과 비슷한 전략이죠. 하지만 시장 확장 속도가 느리고 테슬라 차량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의 범용 플랫폼 방식은 빠른 시장 확산이 가능하고 다양한 제조사들과 협력할 수 있지만 개별 최적화 수준은 테슬라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느 쪽이 더 유망할까요? 둘 다 유망합니다만 투자 성격이 다릅니다. 테슬라는 고위험 고수익 형태로 자율주행 기술이 완전히 상용화되면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지만 규제나 기술적 한계에 부딪힐 리스크도 큽니다. 엔비디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는데 이미 다수의 고객사를 확보했고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두 기업을 함께 보유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CES 2026에서 또 다른 화두가 피지컬 AI였다고 하던데요. 이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피지컬 AI는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기존 AI가 주로 데이터 분석이나 이미지 인식 같은 가상 영역에서 작동했다면, 피지컬 AI는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실제 물리적 객체를 제어하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CES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대거 등장했는데, 이들은 사람처럼 걷고 물건을 짚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어디가 있나요? 엔비디아가 피지컬 AI 분야에서도 선두주자입니다. 엔비디아는 로봇과 자율주행차를 위한 시뮬레이션 플랫폼인 옴니버스를 제공하고 있고, 여기서 AI를 학습시킨 후 실제 로봇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그리고 중국의 유니트리 같은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 로봇 사업에 본격 진출했고, 삼성전자도 가정용 로봇 개발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들 기업의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들, 특히 모터, 센서, 제어 시스템 업체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시장 전망은 어떤가요?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들은 피지컬 AI 시장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자동화, 물류, 의료, 서비스업 등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인건비 상승과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로봇 도입이 필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기술적 완성도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원자재 시장도 살펴볼까요? 금 가격이 상당히 올랐던데요? 금 가격이 온스당 4,490.3달러로 0.91%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특히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중 갈등 지속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4,500달러에 근접하면서 역사적 고점을 경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가는 어떤가요? WTI 원유는 배럴당 59.12달러로 2.35% 상승했습니다. 이는 OPEC 플러스의 감산 연장 결정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만 유가는 여전히 60달러 초반대에 머물고 있어 고유가 국면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한 유가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은 9450.63달러로 0.07% 소폭 하락하며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9만 달러에서 9만 5천 달러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실제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관망세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은 어떤가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로는 여전히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비트코인이 점차 주류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다만 변동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서 10%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암호화폐는 분산 투자 차원에서 소량 보유하되 단기 투기보다는 장기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국내 이슈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서학개미들이 신년 들어 일주일 만에 2조 2천억 원을 순매수했다고 하는데요. 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증시 투자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수익 기회가 확대됐고, 국내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과 AI 관련 종목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지는데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 리스크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환차손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달러를 1,450원에 환전해서 미국 주식을 샀는데 나중에 환율이 1,300원대로 떨어지면 주식 수익이 나더라도 환차손으로 실제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투자 시에는 환율 변동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환해지 ETF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TF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국내 ETF 시장이 300조 원 시대를 열었고, 미래의 새 자산 운용이 최단 기간에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ETF는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거래가 편리하며 보수가 낮아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테마형 ETF,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등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어떤 ETF가 인기인가요? 반도체, AI, 2차 전지 같은 성장 섹터 ETF와 미국 S&P 500,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인기입니다.
또한 배당주 ETF도 은퇴를 앞둔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고요. 다만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이 크고 장기 보유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기본 지수를 추종하는 ETF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해 IPO 시장도 개막했다는 소식인데요. 덕양에너젠이 수요 예측을 진행한다고요? 네, 수소 전문 기업 덕양에너젠이 올해 첫 IPO 주자로 나섰습니다. 덕양에너젠은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탄소 중립 정책이 강화되면서 수소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수소 산업은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여서 수익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올해 IPO 시장 전망은 어떤가요? 올해는 작년보다 IPO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업 공모가 밸류에이션이 개선됐고 투자자들의 참여 의욕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AI, 바이오, 2차 전지, 방산 분야의 유망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IPO 투자는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IPO 투자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첫째, 공모가가 적정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공모가는 상장 후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 보고서와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셋째, 상장 초기 변동성이 크므로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대표 주관사의 평판과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도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사모펀드가 천원 커피 기업을 인수했다는 뉴스도 있던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최근 사모펀드들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소비재 기업들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원 커피 체인점은 저가 전략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매장당 매출이 예측 가능해서 투자 매력이 있습니다.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을 인수해 운영 효율을 높이고 매장을 확대한 후 몇 년 뒤 더 높은 가치로 재매각하거나 상장시켜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입니다. 일반 투자자들도 사모펀드 투자할 수 있나요? 전문 사모펀드는 주로 기관 투자자나 초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들도 접근할 수 있는 사모펀드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최소 투자 금액이 크고 판매 제한이 있으며 수수료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모펀드는 정보 공시 의무가 적어 투명성이 낮고 원금 손실 위험도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초보유층을 위한 직녀 안내서를 발간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네, 최근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커지면서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절감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이런 수요에 맞춰 가족 신탁, 가업 승계 펀드, 해외 자산 이전 등 다양한 절세 상품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전략들은 법적으로 복잡하고 세무당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들도 살펴볼까요?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무엇인가요? 다음 주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이는 연준의 향후 금리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떤 일정이 있나요? 국내에서는 주요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특히 주목받을 것인데요. HBM 매출 증가와 메모리 반도체 가격 회복세가 실적에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회의도 예정되어 있어 기준금리 동결 여부와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한 발언이 주목받을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취임 직후 발표될 행정명령들과 정책 방향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관세 정책, 이민 정책, 에너지 정책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도 개최되어 글로벌 경제 리더들의 전망과 정책 방향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박 교수님,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현재 시장은 긍정적인 모멘텀과 리스크 요인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4,500선을 넘어섰고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 근처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과열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적이 뒷받침되는 우량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둘째, 섹터 분산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시고요. 셋째,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중장기 관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섹터에 주목해야 할까요? 여러 섹터가 유망하지만 특히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AI와 반도체입니다. 단기 조정은 있겠지만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둘째, 방산과 조선입니다. 글로벌 국방비 지출 증가와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가 지속될 것입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을 꼭 확인하세요. 셋째, 배당주입니다.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은 매력적입니다.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몇 가지 리스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하면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래 높게 유지할 수 있고 이는 증시에 부담이 됩니다. 둘째,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관세 강화나 보호무역 정책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 글로벌 무역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 우크라이나, 대만 해협 등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율 전망과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1,400에서 1,500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기업들은 수혜를 받겠지만 원자재 수입 기업들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 자산 투자 시 환율 변동성을 고려해 분할 매수하거나 환해지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달러 예금이나 달러 자산을 일부 보유해 환율 리스크를 해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좋을 때일수록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수익 났다는 얘기를 듣고 무리하게 뛰어들면 고점에 물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투자 원칙과 리스크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시고 그 안에서 투자하세요. 또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기업의 펀더멘털과 산업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 자산 증식에 초점을 맞추시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석간 경제 브리핑에서는 지난 1월 9일 금요일 마감 기준 국내외 증시 동향과 주요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코스피가 4,586선에서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미국 증시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책 기대감과 AI, 자율주행 기술 경쟁 심화가 시장의 주요 화두였습니다. 현대차와 방산주의 강세, 반도체 섹터의 엇갈린 흐름, 그리고 CES에서 공개된 피지컬 AI 기술까지 다양한 투자 기회와 리스크 요인들을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도 현명한 투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석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